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탁상시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탁상시계 안에 들어가는 시계 무브먼트를 모델링 할게요. 솔리드에서 사각 박스 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0,0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한 변의 길이를 정해줍니다. 56 엔터. 세로 길이 56 엔터. 두께 16 엔터. 이렇게 가로 세로 두께를 입력하면 육면체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자리 부분 필렛 시켜줄게요. 자, 볼이 있는 곳에서 레디우스 필렛 툴 선택하시고요. 필렛 값 6으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필렛 시킬 엣지 선택해주세요. 엣지 동시에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눌렀고요. 범위 확인하시고 엔터. 자, 다시 필렛 툴 다시 재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필렛 시킬 앞면의 엣지들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필렛 값을 다르게 줄 거예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다시 선택하셔서 선택 뺄게요. 자, 레디우스 값 1 입력하고요. 그 다음 엔터. 그 다음에 앞면의 엣지들 동시에 선택하시고 시프트 키 누르시고 뒷면 엣지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 엔터, 엔터. 지금 무브먼트의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브먼트에서 바디 앞쪽에 판을 끼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시침, 분침, 초침을 끼우는 붓을 튀어나온 곳을 만들어 줄게요. 서클과 레디우스, 그 센터 레디우스를 이용한 서클 툴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중심쯤에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디아메타 값 8 입력해 주고요. 다시 원형 툴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 체크됐을 때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6 입력해 줄게요. 6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지름이 8인 원형과 지름이 6인 원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을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익스트루드 시킬 건데요. 마우스 가운데 휠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팝업 창이 떠요. 자, 위에 회색 바 클릭해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툴들을 이쪽에 모으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시킬 건데요. 솔리드로 만들 거죠. 자, 솔리드 생성하는 이곳에서 커브 크로스 지금 닫힌 평면형 커브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죠. 이 커브 익스트루드를 선택합니다. 익스트루드 시킬 커브 선택하세요. 커브 선택했고요. 엔터 눌렀어요. 디스턴스 값 5 입력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작은 원 선택하시고 다시 익스트루드 재실행 하시고 이번에는 7 입력합니다. 7 엔터.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모델링 되었어요. 자, 이것을 튀어나온 부분을 재정렬하겠습니다. 먼저 큰 원 부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고요. 뒤쪽에 있는 이 면을 이 앞쪽으로 붙일 거예요. 뒤쪽 면 클릭하시고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요 작은 원을 익스트루드한 이 솔리드도 앞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무브 툴 재실행하시고 뒤쪽에 있는 면을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브먼트가 모델링 되었습니다. 전체 선택하시고 부울린 시켜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시계의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집 모양의 시계를 만들게요.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왼쪽 모서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바늘의 길이를 5cm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양쪽으로 돌아갔을 때 10cm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자리 부분에 0.5 정도 여유의 폭을 줄게요. 그래서 옆의 길이를 110으로 정하겠습니다. 110. 세로의 길이를 150으로 하겠습니다. 15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시계 부분에 앞면이 대략적인 크기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무브먼트와 시계 앞면에 중심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전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얼라인 오브젝트가 있어요. 여기서 얼라인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가시면 얼라인 센터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중심점 부분에 이렇게 모든 오브젝트들이 모여 있죠. 네, 여기서 이것의 위치를 정해 주겠습니다. 0,0 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네, 0,0에서 모든 오브젝트들의 중심이 모였어요. 자, 이번에 이 사각툴을 집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폴리라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윗변의 미드점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의 각도를 정해 주겠습니다. 커맨드 라인에서 부등호 네, 표시해 주시고 45도 네, 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그러면 선이 45도 각도로 기울여진 상태로 그려집니다. 클릭해 주시고 엔터 눌렀어요. 방금 그린 선을 네, 미러 시켜 주겠습니다. 이동 툴 있는 곳에서 미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러 시킬 오브젝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미러 시킬 축 시작점과 끝점 미드점 클릭해 줍니다. 오브젝트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 지워 주겠습니다. 트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네, 트림할 부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지울 부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눌렀어요. 자, 여기서 이 오브젝트들 커브들을 하나로 합쳐 주겠습니다. 조인 눌렀어요. 겉면을 만들어졌으면 겉 형태를 커브로 그렸으면 이 커브를 네, 옵셋 시켜 주겠습니다. 옵셋 눌렀고요. 거리를 10만큼 떨어뜨려서 옵셋 시킬게요. 10 입력하시고 엔터. 바깥쪽으로 마우스 대시고 클릭. 그러면 네, 커브가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커브가 두 개가 있죠. 네, 이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예스인 상태에서 네, 그 디스턴스 값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집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쪽 부분의 앞면에 이 안쪽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울린에서 챔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챔퍼 시킬 엣지 선택하세요. 엣지 선택해 줍니다. 자, 근데 엣지 선택하기 전에 네, 엣지에 들어갈 챔퍼 값을 네, 입력을 해줘야겠죠. 자, 디스턴스 값 8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챔퍼 시킬 엣지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엔터 누르면 이렇게 깎였습니다. 앞면 판을 만들어 줄게요. 앞에 커브 선택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시키시고 3만큼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3 엔터. 그러면 3mm 두께의 판이 만들어졌어요. 이 판을 이 챔퍼한 요 깎은 면 뒤로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판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이 앞부분을 이 모서리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앞부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 뒤에 챔퍼된 이 모서리 부분에 클릭해서 네, 솔리드의 면들이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무브먼트는 이 판의 뒤로 가도록 할게요. 무브먼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네, 무브 툴 실행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앞면의 중간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네, 판의 뒷면에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무브먼트가 판 뒤로 옮겨졌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판과 판에서 이 무브먼트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 판의 오브젝트와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무브먼트 오브젝트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에 커브가 필요합니다. 커브를 생성하는 툴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커브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오브젝트 인터셉션 툴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판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통하는 오브젝트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무브먼트와 이 판이 만나는 지점에 모든 부분이 커브가 생성이 됩니다. 네, 탑뷰에서 건볼 이용해서 커브를 앞으로 끌어주시고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 커브만 이렇게 남길게요. 자, 그런데 이 위치를 먼저 조금 잡아줄게요. 이 무브먼트가 좀 위에 가 있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브먼트와 이 커브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살짝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이동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커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시켜서 그 솔리드를 판에서 빼줄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그 형태에 딱 맞게 빼면은 너무 뻑뻑하게 들어가거나 혹은 프린팅 했을 때 그 오차에 의해서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좀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옵셋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값 0.5 입력하고 엔터. 바깥쪽으로 클릭해줘서 네, 커브를 생성해 줍니다. 커브를 익스트루드 하겠습니다. 커브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하시는데요. 이 앞에 판을 관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이를 정해줍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부울린 디퍼런스 사용하셔서 판에서 이것을 빼줄게요. 판 몸체 부분 선택해서 엔터 눌러주시고 뺄 부분 선택해서 네, 뺄 부분을 선택하는데 지금 무브먼트가 선택됐죠. 컨트롤 눌러서 네, 다시 해제해 주시고요. 자, 원통형 부분 선택하셔서 엔터. 그럼 이렇게 홀이 생겼어요. 필요 없는 커브들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앞판에 숫자를 놓겠습니다. 숫자를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해서 기준선을 만들게요. 커브 선택하시고요. 서클 선택하시고요. 서클. 자, 서클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센터점 있는 곳에서 클릭하시고 시계의 바늘의 길이가 5cm니까 가로, 폭 다 해서 10만큼 입력할게요. 10이니까 100이죠. 네, 10cm니까 100 입력하고 엔터. 그런데 시계 바늘을 좀 작은 것을 구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그게 한 35m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70mm의 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센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70 입력하시고 엔터. 숫자가 들어갈 부분에 기준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오브젝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90도 간격으로 있는 숫자들을 입력합니다. 폰트의 스타일 선택해 주시고요. 볼드 이탈릭. 그 다음에 폰트가 표현되는 그 형식을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커브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커브, 서피스, 솔리드가 있죠. 솔리드 선택하시고 높이는 10mm, 두께는 3mm 정해주시고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클릭 해줍니다. 건볼 켜있는 상태에서 숫자 선택하시고 숫자의 중심 부분을 쿼드점에 맞춰줄게요. 쿼드. 그리고 3도 쿼드점에 맞춰줍니다.
이쪽도 쿼드점에 맞춰줬어요. 9도 쿼드점에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넣었고요. 그 다음 표시 안 된 숫자들도 표시를 그 시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 툴 선택하셔서 가운데 중심쯤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건데요. 좀 정확하게 이 칸에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드 스냅 키고 사각형 그릴게요.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사각형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하시고 네, 거리 2만큼 줍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2mm인 표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레이 시켜줄게요. 폴라 어레이 선택해 주시고요. 어레이 시킬 센터점, 네, 원을 이용해서 센터 점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개수 12 입력하시고 엔터. 범위 360도 엔터. 미리 보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점이 생겼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줄게요. 숫자가 있는 부분들은 필요가 없죠. 표시점 지워주고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원도 지울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면에 딱 안 붙어 있죠. 그래서 면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시킬게요. 챔퍼 값이 8이니까 8만큼 이동할게요. 8 엔터.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점들 동시에 선택을 할게요.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시고 필요 없는 부분, 네, 컨트롤 키 누르시고 필요 없는 부분 선택해서 빼줄게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끝점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르시고 요 면의 앞부분에 정확하게 놔줍니다. 인터라고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점도 앞에 면에 딱 위치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면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뒷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 뚜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뚜껑을 만들 건데 뚜껑을 만들면 이곳을 덮어야겠죠. 그래서 이쪽 뚫려 있는 부분에 커브가 필요합니다. 커브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서피스를 이용해서 커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커브 생성하는 툴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르시면 여기에서 Duplicate Face Border라고 나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눌러줍니다. 그럼 이 면의 가장자리 부분에 선들이 커브들이 생성이 되었어요. 탑뷰에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겉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이 커브를 이용해서 판을 만들 건데 좀 더 큰 판을 만들어서 이곳을 다 덮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옵셋 값을 줘서 좀 더 큰 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값 3mm 줄게요. 3 엔터. 바깥쪽으로 마우스 향하고 클릭. 그러면 3mm 떨어진 곳에 커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익스트루드 주겠습니다. 두께 2mm 줄게요. 2 엔터.
2mm의 솔리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에 끼울 수 있는 판을 만들게요. 아까 커브가 생성된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한 부분에 있는 서피스나 솔리드나 커브들이 이렇게 목록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렇게 클릭을 대보시면 제가 원하는 커브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클릭해 줍니다. 클릭. 이것을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만큼 반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판이 만들어졌어요. 이 판을 뒤에 면에다가 끼울 건데요. 그러면 이 판만큼의 공간이 이 면에서 이 몸체에서 제거가 되어야지 이 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자, 공간을 이 판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앞판보다 조금 0.2 정도 큰 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옵셋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0.2 입력하시고 엔터. 바깥쪽으로 클릭했어요. 0.2만큼 거리에 커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익스트루드 시킵니다. 마이너스 1 엔터. 이렇게 조금 더 큰 솔리드가 생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위쪽에도 똑같이 조금 더 큰 솔리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눌렀고요. 0.2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클릭. 그러면 바깥쪽에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되었어요. 익스트루드 해서 이만큼 두께를 줬습니다. 그러면 판이 두 개가 겹쳐져 있겠죠. 자, 안쪽 판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판이 조금 더 크겠죠. 0.2만큼. 그러면 이 판을 이동해서 이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판으로 사용할 것은 동시에 선택하셔서 부울림 시켜주시고요. 이 공간으로 사용할 이 부분은 이동을 시켜줄게요. 자, 이동 툴 이용해서 끝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몸체의 끝쪽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었죠. 뒤에 있는 판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몸체에서 지금 방금 옮긴 솔리드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디퍼런스 선택하셔서 몸체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고 뺄 부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이 생겼죠. 자, 이렇게 홈이 생겼으면 이것을 끼워서 넣으면 이 끝에 딱 맞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좀 더 안쪽으로 이것을 판을 좀 더 밀어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면들을 후퇴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면을 후퇴시키는 무브 페이스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변형시키는 툴들은 다 여기 모여 있죠. 무브 페이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시킬 솔리드의 면을 선택해 줍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쪽 면 클릭. 그럼 이렇게 면이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면이 다 선택이 됐으면 엔터 눌러주세요. 엔터 눌렀어요. 이동시킬 기준점 클릭해주세요. 클릭했어요. 자유롭게 이동되죠. 그렇기 때문에 Shift 키 꼭 누르시고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킬 거리 선택하시고 클릭. 6 정도 이동시켰어요. 이번에는
네, 이것을 닫았을 때 이 안쪽 부분도 앞면과 같이 깎인 모양이 되도록 챔퍼 값을 줄게요. 부울린에서 챔퍼, 레디우스 챔퍼 클릭하시고요. 챔퍼 값 입력해 주십니다. 5 입력하고요. 챔퍼 적용시킬 엣지 선택합니다. 다음에 엔터, 이렇게 깎였습니다. 자, 이렇게 뒷판이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닫았을 때 나중에 건전지를 이제 끼우잖아요. 건전지를 갈 때 이 판을 빼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들어 주거나 혹은 구멍을 뚫어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이 판을 쉽게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있는 모델링 한 것을 다 전체 선택하시고 가려줄게요. 가렸고요. 뒤에 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뒤에 구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선택해서요. 자, 끝점 클릭하시고 Shift 키 눌러서 수직선 만들어 주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기준선을 만들었어요. 커브 이용해서 위쪽 부분에다가 하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커브를 수정하겠습니다. 포인트 온 키셔서 상태 수정해 주시는데 그리드 스냅 꺼주세요.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게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졌으면 F11 눌러서 제어점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를 반전시켜 줄게요. 무브 툴에서 미러 선택하시고 끝점과 기준선의 끝점 클릭해서 복사시켜 줍니다. 커브 두 개 동시 선택하시고 조인 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그려졌죠. 하트가 그려졌어요. 이것을 판 뒤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익스트루드 시키는데요. 이렇게 판을 관통하도록 만들어서 이 판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면 구멍이 생기겠죠. 자, 저는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부울링 디퍼런스 클릭하시고 판 클릭 몸체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고 뺄 부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이 상태에서 몸체 보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뒤에 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굴뚝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굴뚝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박스 툴 이용할게요. 박스 툴, 솔리드 툴 선택하시고요. 탑뷰에서 클릭해 줍니다. 한 변의 길이를 25, 엔터, 25, 엔터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높이는 약간 길게 프론트 뷰에서 지정해 줍니다. 이 사각 솔리드를 육면체를 이동하겠습니다.
무브 툴 사용하시고요. 무브 시킬 솔리드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미드점 클릭하시고 지붕의 미드점에 클릭해서 중간에 맞춰줍니다. 이 사각형을 다시 오른쪽으로 20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높이는 적절한 위치에 이동시켰습니다. 이 굴뚝을 밑에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트림 이용할게요. 트림 선택하시고요. 자를 가위로 사용할 오브젝트 선택하세요. 겉에 커브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없앨 부분, 트림할 부분 클릭.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여기서 이 윗면에 연기 같은 그런 모습을 구로 형상화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윗면의 서피스에 엣지를 추출하겠습니다. 커브 추출하는 거 여기 다 있죠. 듀플리케이트 페이스 보더 선택하시고요. 면 클릭하시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됩니다. 이 커브를 중심으로 해서 구를 그려 넣겠습니다. 구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센터라고 이렇게 체크가 됐을 때 그릴 건데요. 지금 퍼스펙티브 프로젝트가 켜있죠. 자, 프로젝트 꺼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라고 되어 있을 때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구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구가 만들었으면 구를 선택하시고 구를 살짝 위로 올려 줄게요. 그런 후에 건볼 이용해서 구를 복사해 줍니다. Alt키 눌러주시고 화살표 방향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클릭 드래그 하시면 플러스 모양이 나오죠. 복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개가 됐죠. 이것을 클릭하시고 건볼에서 여기 방향선의 화살표 끝쪽에 사각형이 있죠.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 사각형을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확대됐다, 축소됐다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변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Alt키 눌러서 복사, 이동, 확대, 축소 하면서 모델링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구를 이용해서 연기 모양을 모델링 하였습니다. 이 구들은 전체 선택해서 부울린 시키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 부울린 하셔서 프린팅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 부분을 좀 끼웠다 뺐다 해서 다른 디자인도 해서
네, 다른 디자인을 갈아 끼울 수 있는 모델링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 부분을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이 면과 이 솔리드와 이 솔리드가 만나는 면이 만나는 부분에 커브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오브젝트 인터셉션 어디 있죠? 이 툴은 커브를 생성하는 것이죠. 프로젝트 커브에 있겠죠. 여기 안에 있겠죠. 자, 이것은 전혀 다른 툴이긴 한데요. 여기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 그러면 오브젝트 인터셉션 클릭하시고 기둥 클릭하시고 구 클릭하시고 엔터. 그러면 닿는 면 부분에 구가 생성이 되었어요. 익스트루드 시킬게요.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엔터.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눌러야 되는데 그냥 10이 됐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커브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엔터.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원기둥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원기둥과 위에 있는 연기 부분을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끼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 커브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셋 시켜줍니다. 약간 여유있게 공간 만들어 줄게요. 옵셋 클릭하시고 0.2인 상태에서 엔터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0.2만큼의 커브가 생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하시고 마이너스 10 엔터. 그러면 네, 마이너스 10만큼 이 정도 크기의 원기둥이 안에 생겼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만든 원기둥 부분과 구를 동시에 선택해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이 됐고요. 옵셋 시킨 원으로 만든 이 솔리드가 안에 있겠죠. 여기 원기둥. 이 원기둥을 굴뚝 모양에서 빼겠습니다. 볼린 디퍼런스 클릭하시고 몸체가 되는 부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줍니다. 뺄 부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눌렀어요. 이렇게 네, 공간이 만들어졌죠. 자, 이 커브는 여러분들이 네, 나중에 이런 연기 부분이 아니라 뭐 위에 다른 모습을 형상화해서 디자인해서 끼우고 싶다 하시면 그때 이 끼우는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혹은 이 끼우는 부분을 이 엣지를 사용해서 사각형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고요. 이 기둥도 여러분들이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기둥을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오각형 툴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시켜서 네, 밑에 부분 트림에서 잘라내면 여기에는 오각형의 기둥이 생성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끝부분은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조립하는 부분은 프린팅 할 때 이 몸체와 따로 떨어뜨려 놓고 프린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밑부분이 베드 부분에 닿을 때 베드가 이제 히티드 열에 이제 가열된 베드이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녹으면서 좀 더 이렇게 뒤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양 가장자리로 브림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깎아주면 나중에 여기 안에 끼워 넣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글링에서 필렛 선택해 주시고요. 레디우스 값 3 정도 입력하시고 필렛 줄 엣지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끝이 부드럽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몸체 부분 다 선택해서요. 컨트롤 키 누르고 무브먼트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끼우는 부분 컨트롤 키 눌러서 빼주시고, 이 안쪽 부분은 다 부울린 시켜서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커버 부분들은 이렇게 가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끼워진 부분들, 끼운 부분들, 조립하는 부분들 이동해서 한번 끼워 볼게요. 이렇게 끼웠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도 이동시켜서 끼울게요. 끼운 상태의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